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1일 월요일 인바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바뉴스 아나운서 삐약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바가 안 좋았을 때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인바만 오르면 좋을 텐데 이렇게 걱정하고, 막상 인바가 오르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보이게 되는 주주님들의 요즘은 어떠신가요? 종목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 말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매도할 때를 놓칠 수 있다. 너무 좋은 점만 보기 때문에 헤어져야 될 때를 모를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두고 한 말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인바 주주님들 모두 오래 갖고 계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짧게 하던 오래 함께 하던 모두 좋은 기억으로 인트론 바이오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 이런 알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와중에서도 개인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시장은 외인이 좀 들어왔는데요. 코스닥 시장 오늘 5분봉입니다. 장 하락해서 출발해서 또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잠깐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하락하고 마지막에는 간신히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항상 등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직 큰 어떤 이슈로 떨어진 건 아니었고요. 앞으로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코스닥 1.13% 하락한 오늘 인트론 바이오는요. 8.76% 하락한 전날보다 2,800원 떨어진 29,150원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요.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3만원 근처에서 위아래에서 차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수급은 지난 금요일과 너무 비슷해서 제가 잘못 본 게 아닌가 헷갈렸는데요. 외인 11만 주, 개인이 좀 들어오고 그 기관이 파는 물량을 외인이 받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기관은 특히 요즘 투신, 사모펀드의 연일 계속되는 매도가 눈에 띕니다. 12월 7일 인트론 바이오 이번에 상승세가 시작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하락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 1월 들어서 3만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종가가 오늘 처음으로 29,150원.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아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인 비중은요 12.61%.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외인에 비해서 기관은 일단 빠지는 모습이죠. 이에 반해 최근 개인의 순 매수량을 보면 그만큼 파는 분들도 많고 사는 분들도 많고 반반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증가했던 대차 거래는 오늘 조금 상한한 정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즘 외인의 매수세와 거의 흐름을 같이 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인트론 바이오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메인 화면에 이렇게 새로운 뉴스가 뜬 거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 박테리오 파지. 신문에 난 게 아니라 인트론 바이오에서 자체적으로 낸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가서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트론 바이오에서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살짝 백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한 건 처음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19의 사망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적으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말고도 면역 시스템에서 선천적 면역 시스템이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다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후천적 면역이 준비되기 전까지 선천적 면역 시스템이 먼저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폐에 면역성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신체 가스 교환 능력을 저해하는 체액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자를 폐혈증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세균의 감염에도 취약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증 코로나 환자에게서도 이러한 세균 감염이 보고되었는데요. 우한에서 최근 리포트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의 50% 이상이 2차 감염의 진행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의 세균 감염이 코로나19 사망률에 기여했을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냐면 환자의 호흡기 내에 세균 증식을 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균이 증식되는 걸 막는 건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가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사용해서 후천적 면역 시스템이 항체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전 세계 코로나 입원 환자의 70%가 치료를 위해 항생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 위험을 가중시킵니다. 내성이 생겨버리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생제와 달리 박테리오파지 치료는 내성 발달이 쉽게 생기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 항체 생성을 위한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이 나와 있는데요. 원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항체를 생산하게 되는데 코로나19 환자,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런 항체 생산이 안 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죠. 이때 파지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면 재조합형 항체가 빠르게 생성될 수 있다. 메르스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코로나19 감염 초기 환자에게 항체를 효과적으로 생성시켜서 면역 기능이 손상된 노년층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인트론 바이오의 파지러스 기술을 소개합니다. 회사 파이프라인의 근간이 되는 글로벌 수준의 박테리오 파지 기술 엔도라이신 기술을 활용해서 세균을 타깃으로 한 것과 더불어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하는 파지러스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일반 바이러스, 세균 감염 환자 대상뿐만 아니라 코비드-19 바이러스 감염력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중증 환자 2차 감염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전천후 항감염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오늘 이런 내용의 글들을 보면 코로나19의 초기 환자 그리고 중증 환자에게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끝나지 않은 전쟁을 아직 치르고 있는데요. 인트론 바이오가 이것에 혁명적으로 게임 체인저로서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기관의 매도에도 들어오는 외인의 매수세를 보면 어쨌든 아직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주주님들 모두 좋은 판단하셔서 남은 한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